자, 의문의 변동 문법에서 교체 부분 볼게요.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따라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표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국물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때 국물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치? 그래서 발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국물 요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국물이라고 발음을 하는 건 발음이 훨씬 쉽죠? 해서 이런 걸 우리는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해요. 해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 종류를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국물 같은 경우에 기억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죠. 해서 의문의 개수의 총 개수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요게 이제 교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축약은 합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라타 이랬어.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파라타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랑 뭐가 만났냐면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된 거야. 그래서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였어. 그랬는데 얘는 지금 6개로 합쳐졌죠? 히읗 플러스 디귿 합쳐져서 디귿으로 축약된 형태 해서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라는 거 그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탈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그 소나무라고 하는 게 솔 플러스 나무거든? 근데 그게 소나무 이렇게 되잖아. 뭐 없어졌어? 리을 하나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나 네가 좋아. 좋아라고 했을 때 발음할 때 우리 좋아 이렇게 발음하죠. 뭐 없어졌어요? 히읗이 탈락했죠. 그죠? 이렇게 뭔가 의문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탈락이지. 자, 그 다음에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뭐 맨입으로 알려줄 것 같아 이랬어. 자, 우리가 맨입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래서 발음을 맨입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성에 오는 이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야. 그냥 형식상 이응을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표기할 때 맨입에 총 운, 자음 모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근데 오른쪽에서는 없던 이응 자리에 지금 니은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6개로 하나가 첨가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요런 게 의문의 변동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체부터 들어갈게. 자, 교체가 제일 종류가 많아요.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볼게. 음절의 끝소리니까 결국에 이것은 받침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음은 총 몇 개냐 하면 가느, 다란, 물, 방, 울 요렇게 7개의 자음만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자, 예를 들어서 낫 있어. 발음 어떻게 해? 낫으로 발음을 하죠. 그 다음에 밤낮 할 때 얘도 발음 어떻게 해? 낫,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을 하죠. 요렇게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억 했을 때 키읔의 대표음이 뭐냐? 억 해서 기역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의문의 개수 변동 없이 교체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해서 요게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로 넘어가면 자음 동화가 있고 그 다음 아래 내려볼게요. 모음 동화가 있고 국의 음화가 있어요. 알겠지? 자, 먼저 자음 동화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 비음화, 유음화야. 자, 여기서 너네가 저번에 이제 암기를 해놨던 그 자음표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비음에 이제 뭐뭐가 있었냐면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비음으로 된 거야. 비음이 아닌 비읍이 미음으로 되고
디귿이 니은으로 되고 기역이 이응으로 되는 요런 현상을 비음화, 될 화자를 써서 비음화라고 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물 이랬어요. 자, 발음하면은 밤물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지. 그지? 자, 여기에서 지금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 얘는 원래 파열음이잖아. 미음이 비음이잖아. 파열음인 비음이 미음으로 교체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음운이 뭐냐 하면 여기 미음이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야. 아셨죠? 즉 울림소리 영향받아서 울림소리로 바뀌는 걸 비음화, 유음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들어가는 거 예시 한번 들어볼까? 닫는 이래서 문을 닫는다 할 때 우리가 발음을 닫는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지? 여기에서 지금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 확인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 음은 뒤에 나오는 니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애가 국물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얘도 발음을 할 때 국물, 얘가 발음을 하면 국물 요렇게 바뀌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죠? 여기서도 영향을 준 음은 뒤에 있는 미음이에요. 다 미음이나 니은, 미음 요렇게 그 울림소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됐죠? 해서 요거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는 유음으로 되는 거겠지. 유음이 아닌 게. 그럼 유음이 뭐가 있어? 리을이 있죠. 그치? 유음으로 되다야. 신라, 칼날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럼 얘 발음할 때 우리 어떻게 발음하냐면 실라 이렇게 발음하지. 자연스럽게. 얘도 발음 어떻게 해? 칼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나 더 볼까? 물, 놀, 이가 있어요. 아이고. 물, 놀, 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얘 발음 어떻게 하냐면 물, 로, 리 이렇게 발음을 한다지. 하지요. 그죠? 자, 이렇게 미안해. 자, 얘가 발음을 할 때 지금 리을로 다 바뀌었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유음화는 거의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치? 니은이 유음, 리을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우리 유음화라고 하더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음동화에서 하나 언급할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봐. 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 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살짝 좀 지워볼까? 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 다, 가, 자, 서, 해, 미, 나, 리, 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봐. 반물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뀔 때 위치 안 바뀌고 조음 방법만 바뀌었어. 조음 방법이라고 했어. 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조음 방법 바뀌었어. 문을 닫는 디귿이 니은이 될 때도 소리내는 방법만 바뀌었어. 국물이라고 발음할 때도 역시 소리내는 방법만 바뀌었죠. 자, 니은이 리을이 되는 유음화도 마찬가지네. 그쵸? 조음 방법만 바뀌고 있더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자음동화는 뭐가 바뀐 거다?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방법이 바뀌었다. 요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모음 동화를 볼 거야. 자, 모음 동화의 예를 먼저 좀 써볼게요. 모음 동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또 고기를 괴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 발음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표준 발음은 아니야.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건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일단 뭐라고 하냐면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거든. 자, 그 단모음표 생각나나? 키 위를 주게
돼, 쏘, 내, 가. 이렇게 있을 때 전설, 후설이잖아. 그치? 그럼 원래 기인데 얘가 기가 되지.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건 얘가 지금 뒤에 나오는 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라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죠? 고기도 마찬가지야. 자, 오가 왜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어? 여기에 영향을 준 의무는 이모음이라는 거지.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됐지?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데 교재에서 언급은 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음화 아주 중요하죠. 자,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여기서 포인트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조사나 접사나 어미를 만났을 때 바뀌는 거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굳이 일단 연음이 돼. 디하고 디귿이 갔어. 이렇게 먼저 연음이 됐어. 근데 우리가 굳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 그지? 여기에서 뭐랑 뭐가 만나냐면 디귿하고 이모음이 만나서 발음이 구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지금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디귿, 티읕이 이 아니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그 모음을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국외음에 해당하는 게 지읒, 치읒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그지? 자, 같이 연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지. 그럼 얘도 티읕하고 이모음 만나서 티읕이 치읒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자, 디귿, 티읕이 이모음하고 위치가 좀 멀어. 그래서 드트를 즈츠로 바꾸잖아? 그러면 이모음을 발음하는 위치가 비슷해져. 그럼 발음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바뀌는 거야. 알았지? 발음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바다가자 서해 다시 한번 써야겠네. 바다가자 서해 했을 때 자, 지금 봐. 디귿이 여기에서 지읒으로 넘어갈 때 위치 바뀌었죠? 또 조음 방법도 바뀌었죠? 그러면 국외음화는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도 바뀌고 조음, 위치도 바뀌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됐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전부터 강조한 거 이거 형식 형태소로 꼭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게 있냐면 홑, 이불 이랬어. 이모음으로 시작을 했어. 티읕으로 끝났어. 근데 얘를 우리가 발음을 호치불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여기에 나오는 이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아셨죠? 해서 요게 이제 국외음화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대기. 이렇게 나랑 기본적인 개념을 좀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된소리 대기 되는 현상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된소리 대기는 그 뒤에 오는 게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 있어? 자, 숙제 이랬네. 기억 뒤에네. 발음할 때 째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치? 입술 이랬네. 자, 입술 같은 게 입술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 입술 이렇게 발음한다고. 비읍, 기억 뒤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 오는 말이 된소리 대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신발을 신다가 아니라 신따로 발음을 한다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어간이죠. 어간은 어미가 나오는 이 용어가 나온다는 건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신다, 신고, 신어서 얘 지금 동사잖아. 그죠?
여기 요 부분이 어간이야. 어간에 봤더니 받침이 니은이지.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이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됐다라고 해서 된 소리, 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네. 뛰어넘다 할 때 넘다. 얘도 지금 따 이렇게 발음이 되죠. 용언의 어간에 앞말이 니은이나 미음이 왔을 경우에 디귿이 쌍디귿 그러니까 된 소리로 되더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된 소리 되기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용언에 마찬가지로 어간 끝소리에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된 소리가 왔을 때도 이 리을 티읕 뒤에서도 역시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더라. 예를 보면은 자, 리을 비읍 나왔어. 우리 이거 널다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널따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말도 된 소리 되기가 되더라. 올 사람은 와라 라고 했을 때 앞에 올이 뒤에 나오는 사람 꾸며주거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야. 우리가 근데 이거 발음을 올 사람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지? 해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된 소리 되기 일어난다. 확인했어.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어. 갈등, 발전과 같이 한자어 한자어야.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앞말에 한자어가 리을로 끝났단 말이야. 그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되더라 해서 갈등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게 뭐냐면은 좀 길죠? 자,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잘 알아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건 말에 오든지 아니면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인 거야.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질 형태소일 때 요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못 끝내겠다. 이거 하나 더 얘기해줘야겠다. 자, 봐. 어말에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꽃. 그럼 얘 디귿으로 발음되잖아. 됐지? 자, 자음이 뒤에 붙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꽃도 이랬어. 꽃도 피었다. 자음으로 시작했지? 그럼 얘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모음 실질 형태소가 왔어. 꽃 안에 뭐 나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랬어. 자, 그럼 봐. 얘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질 형태소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꽃 이제 대표음 가고 안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어적기가 돼서 꽃안에 단에 이어적기 돼서 꽃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꽃이 피었다라고 해. 꽃이 피었다고 해. 자, 꽃이야. 얘도 모음 시작했고 아까 얘도 모음으로 시작했거든. 근데 얘는 실질 형태 소리가 대표음 가고 그 다음 연음이죠. 근데 요 이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형식 형태소잖아. 그럼 그냥 바로 연음해줘야 된다고. 꽃이 피었다. 발음을 할 때. 알겠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잘 적용을 해야 그 다음 음운의 변동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문제 하나 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꽃밭. 했어. 자, 그럼 얘 일단 어떤 음운의 변동 들어갈까? 꽃, 대표음 가죠. 그치? 근데 디귿 뒤에서, 브드그 뒤에서 된 소리 되기 아까 있었지? 밭. 또 대표음 가죠. 그러면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2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들어갔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자음동화도 배웠으니까 꽃물 이랬어. 자, 이거 발음할 때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음절의 끝소리 가야 되잖아. 꽃물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발음을 꽃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 꽃물 이렇게 발음한다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음운의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음 때문에 얘가 비음화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아셨죠? 치읓이 바로 니은이 될 수는 없어. 대표음 가고 그 다음에 비음화 된다. 알겠죠? 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